오늘 이상록 기자의 취재 수첩 마련돼 있습니다. 울산 CBS 보도제작국 이상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헤드라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정 혁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신세계 백화점 내용인데요. 네, 오늘은 신세계 백화점 입점이 확정됐는데도 이 현지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CBS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혁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신세계 백화점이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울 본사가 직접 울산점을 운영하기로 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울산 시민들의 돈이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현지 법인화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백화점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에 백화점을 세운 뒤에 서울 본사가 지역의 백화점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죠. 네. 이를 두고 지점 형태의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지점으로 운영이 되면 서울 본사가 지역 백화점 운영의 모든 부분을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방식은 백화점이 세워진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지역 백화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두고 현지 법인화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서울 본사와 별개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백화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울산 CBS가 이제 단독으로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 본사가 이제 지역 백화점에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지점 방식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법인화 방식은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이제 지역 기업으로 녹아들게 되는 거죠. 네. 백화점 운영하는 건데, 울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현지 법인 방식이 백화점 운영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현지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에서는 현대백화점 2곳하고 롯데백화점 1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울산점, 그러니까 삼산동에 있는 백화점의 연 매출은 4,500억 원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동구점의 연 매출은 1,500억 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의 연 매출은 4,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곳을 합치면 매출이 무려 1년 동안 1조 원에 이릅니다. 1조 원이 되겠군요. 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울산 시민들이 백화점 세 곳에 1년 동안 무려 1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세 개 백화점은 모두 지점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앞서서 지점 형식은 서울 본사가 지역 백화점을 직접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본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도 고스란히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서 쓴 돈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1조 원이 서울로 그대로 올라간다. 저는 백화점을 가서 이제 쇼핑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현지에 법인을 둔 백화점은 지역의 돈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지 법인화를 하면.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울산 지역 백화점 세 곳이 모두 현지에 법인을 둔, 그러니까 울산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 운영이 되면은, 네, 이 1조 원의 돈이 서울로 올라갈 리는 없겠죠. 네. 대신 울산에 법인을 둔 백화점의 매출 이익금은 울산 지역 은행에 예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겨지는 거죠. 말 그대로 울산 경제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서 쓴 돈이 울산에서 다시 사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에서 백화점 현지 법인화가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이렇게 현지 법인화된 백화점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백화점이 이렇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점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대기업들이 현지 법인화를 기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네, 회계 처리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 현지 법인화를 꺼린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현지 법인화를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좀 밀착하고 지역민들의 좀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 법인을 두고 운영되는 백화점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가 있겠죠. 이 지역들이 울산시에게는 상당히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이렇게 현지 법인화를 두고 운영되고 있나요? 네,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현재 법인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현지 법인화한 지 19년이 됐고요. 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경우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운영 중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지에 법인을 두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법인화한 지 벌써 19년이 됐군요. 그렇다면 광주와도 아주 밀접한 그런 백화점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사실 지역 기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1년 매출 이익금을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에 모두 예치를 하고요. 네. 이 봉사활동, 장학사업과 같은 지역 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공헌 사업은 1년에 5가지로 나누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던데요. 여기에다가 여자 농구팀까지 운영할 만큼 지역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 법인화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 기업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애착과 성원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으로서는 이런 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그럼 대구에 법인을 두기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공사비만 8천억 원에 달할 만큼 대형 사업입니다. 네. 동대구역에 쇼핑몰과 각종 복합 공간이 조성되는데 대구시는 이 복합환승센터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네. 일으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구시와 신세계백화점의 협약 과정인데요. 네. 대구시는 2010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시행 예정자로 신세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 4월에 개발 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네. 이 협약에서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공사 참여 확대와 함께 현지 법인 등록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 법인입니다. 네. 이 대구시 관계자한테 확인을 한 결과 지역 자금 역의 유출을 막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협약을 추진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가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광주와 대구의 사례가 울산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가까운 부산은 또 살펴보고 싶은데요. 부산은 어떤가요? 이 대형 백화점도 많고 유통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광주나 대구하고 달리 유통업체 현지 법인화와 관련해서 네. 수년째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에서는 지금 롯데와 현대, 신세계, NC 네. 같은 기업체 4곳이 모두 7개 점포의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7개 백화점 중에서 현지에 법인을 등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를 알게 된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지 법인화를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부산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백화점의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에서는 7개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현지 법인화가 돼 있는 곳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부산의 이런 매출도 고스란히 서울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대구와 광주에서는 현지 법인화를 이뤄내면서 지역에 좀 긍정적인 이익을 주고 있고 부산에서는 이와 전혀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국 각지에서 현지 법인화 논란이 있었으니까 울산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 신세계백화점 입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 작년부터 신세계백화점 울산점 입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현지 법인화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 네. 저도 당연히 울산시가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답변이 좀 돌아왔습니다. 네. 그 누구도 사실 울산시 내부에서 그 누구도 백화점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한 건데요. 그렇군요. 모든 사람들이. 네. 신세계백화점 울산점이 2015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네.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시의 이런 안일한 대처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세계그룹이 울산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지점으로 운영할지 현재 법인을 두고 운영할지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취재한 결과 신세계 측은 울산점을 지점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네. 현지 법인화를 할 경우 장단점이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점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넋놓고 있는 동안에 신세계 측은 울산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손을 놓고 있는 울산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떤 울산시에서 관심을 보인다던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울산시는 신세계백화점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현지 법인화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공론화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 백화점 규모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신세계의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현지 법인화가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울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고용이 어느 정도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역 협력업체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신세계와 현지 법인화를 논의하기 전에 울산시가 좀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건물 규모가 정해지지 않든 정해지든 내부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는 사실 어떤 해명으로도 대처에 아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네.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통업체에 현지 법인화를 요구해온 부산경실련도 네. 이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 상당히 동조를 했는데요. 네. 백화점 입점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금 이 시기가 울산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말을 했습니다. 네. 부산처럼 백화점 입점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뒤에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예, 이훈전 부산경제 살리기 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유통업체들이 진출할 터인데, 그냥 유치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울산에 진출했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또 그런 협상들을 통해서 그냥 지역의 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그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에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부산시가 이 현지 법인화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부산시는 얼마 전에 유통업체의 의무적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선 업체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현지 법인화를 요구를 하고요. 신규 등록 유통업체는 의무적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었지만 부산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시가 모르고 있다 이제 알았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 나니까 참 이익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인사나 예산이나 협력업체 선정들도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예, 대형 유통점의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방 세수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간접 효과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실제로 제가 전남 광주시청을 이제 취재를 한 결과 네. 광주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1년 매출은 작년 매출 기준입니다. 네. 2,100억 원 상당이었는데요. 사실 지방소득세는 14억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지방 세수를 확보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대신에 지역사회 공헌과 같은 간접 효과를 더욱 기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지법인 백화점 매출 이익을 현지은행에 맡겨두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 백화점 직원들의 월급을 지역은행에 예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을 늘리는 등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 신세계백화점 울산에 들어서게 될 신세계백화점 현지 법인화에 대한 보도 울산시에서 단독 보도에
내용을 취재 수첩에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울산 지역이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협력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검토를 해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또 해당 기업에 설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지역 지역민들에도 지지도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가 또 먼저 발벗고 나서야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과 같이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적극적인 의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또 지역과 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지기를 좀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CBS 이상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